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이번에 저한테 온 문제는 현대소설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이에요. 지금 고2, 고3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뭐 특별히 구별은 없다고 보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 맞춰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늘어지니까 필요한 부분은 읽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반적인 3등급으로 좀 맞추겠습니다. 어제까지 팔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판서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하루 종일 파스를 붙였더니 조금 나아졌네요. 차장님 문제 좀 잠깐 좀.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원장님 지시는 따로 없었지만 두 문제를 다 다뤄보겠습니다. 위에는 뭐 감상문 내용이고요. 그 밑에 문제는 이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용의 문제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약간 다른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건 포인트라는 건 뭐냐? 그냥 지문 이해입니다. 지문 이해가 다예요. 지문 정리가 끝이고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선지를 보면서 근거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해서 지문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앞부분 줄거리하고요. 중간에 어떤 뭐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제 대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보고요. 뒤에 대화 부분 읽고 중간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좀 보시면요. 일단 자, 안초시, 서참이, 초시나 참이라는 말이 있는 거 봐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이죠. 일제시대입니다. 박희한 영감은 복덕방에 모여 소일하면서 뚜렷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주정미 선생님, 혹시 복덕방이 뭔지 아시나요? 응? 지금 아이들은 학생들은 복덕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아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자, 여튼 지금 이 세 인물은요, 그냥 3인의 노인이라고 할게요. 안초시 외 2인. 안초시가 주인공에 가깝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뚜렷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좀 규정 지을 수 있고요. 다음에 잇따라 사업의 실패에 딸인 안경화에게 무시당하며 안초시의 딸이 있습니다. 안경화라는 여자가 있네요. 안경화 싸가지가 없습니다. 보시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다고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무시당하며 살던 안초시는 박희한 영감 등을 통해 연변의 개발 정보를 입수하거나 안경환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한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안초시가 계속 사업에 실패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초시는 또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투기 좀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안경화가 그걸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자, 이게 앞부분 줄거리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꿈이었다 이런 말 있죠? 그 투자는 실패합니다. 투자는 실패가 되고요. 그러면 자, 앞부분에 이미 깔아놨어요. 안경화는 아버지를 개무시합니다. 그렇죠?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고. 그런데 자기한테 투자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취급을 거의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겠죠. 제시되어 있는 거에 보면. 자, 그러니까 그럼 알고 보니 이 투자가 뭐였느냐? 익히 생각하시겠지만 사기였습니다. 사기당한 것이었고요.
이 딸은 딸의 무시에, 예, 뭐 이 투자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에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초 씨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요. 자, 안초 씨의 충격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 예, 딸의 무시에 절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것 같아요? 이정희 선생님. 예, 자살입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박하던 안초 씨가 자살을 했네요. 우리 딸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야죠. 그렇죠? 자, 박희환 영감이, 아니 박희환이 아니라 서참희 영감이 너무 안초 씨가 이렇게 당하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복도방을 찾아갔는데 복도방이 문을 안 연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아니 뭐 이게 나까지 이렇게 코를 골고 있어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약을 먹고 자살해 있었습니다. 좀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 다음부터는 2번 문제를 풀 때 조금 예, 더 올려주십시오. IT 페이지. 2번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자, 뭐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이거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보겠습니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가고 있습니다. 친구예요. 안초 씨하고 이인이 친구예요. 자, 그런데 친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로만 듣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딸을 본 적이 없어요. 왕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이 울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읽었다가. 관청에 가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난 쓰레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구박했는데 아버지가 자살해버렸네? 이게 알려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참이도 이제 화가 나죠. 명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를 조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르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얘기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매달리는 거죠. 감정 요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여기서부터 서참이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참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지금 안경화가 기본적으로 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약점을 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끝장이야 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서 부친 위에 보험 든 거 있지? 예, 간이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노? 480원이요. 예, 480원이요 하고 웃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일제시대니까. 그때 480원이면은 지금,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엄청난 가치일 겁니다. 자, 부친이에 들었으니 부친이에 다 써야지. 그럼요.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샷을 입고 싶어 했어. 상등, 그러니까 최고급입니다. 털사스를 사다 입히고,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위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하고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네. 하고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핵심이 되는 것만 좀 보면요. 자, 안경화하고 지금 서참이에 대합니다.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단은 대화를 하는 상황은 아버지 사망이고요. 자, 그러니까 예. 안초시 사망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자, 일단 안경화는 큰일 난 겁니다. 해서 서참이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예, 감정이 호소합니다. 감정이 호소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다시 서참이는 자,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자, 장례를 잘 치를 것을 그러니까 장례를 최고급으로 치를 것을 이제 관철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문제가 두 문제인데 좀 차례대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글을 읽고 작성한 다음 감상문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 작품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서울 변두리 한 복덕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 소외된 노인들은 빠르게 변핵이 아니고 못한다.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복덕방에서 소일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이 작품에는 안초시와 딸 안경화의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안경화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자, 그러니까 근대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유교적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조선이었으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체면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 명예도 좀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외된 노년의 궁핍함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안초시. 그건 앞부분에서 이미 소외된 노인이라고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안초시는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안초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투기에 실패했다는 절망감. 자,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투자를 제시를 했는데 그 투자가 실패를 한 거죠. 예, 이거는 크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이면에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 즉 딸 안경화의 갈등과 그로 인한 소외가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 딸의 무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이 5번이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세대를 화합하는 인물이 바로 서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갈등을 해결하고 세대를 화합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두 사람이 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초시는 자, 갈등을 해결할 한 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화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게 하려는 거냐면 결국은 안초시가 죽고 나서 안경화 일방적으로 핀치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은연중에 이런 식으로 화합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그런 함정인데 딱히 이건 뭐 함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1번은 2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방식입니다. 말하기 방식이라고는 하지만요, 예, 결국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안경화는 서참이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의 대화 부분이죠. 그 뒤에 부분. 자,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라고 했던 거 보면은 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됐으니 저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가 멀쩡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끄덩이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고 예,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제 페르소나가 퇴학을 해가지고 질문할 분이 없어요. 서참이는 안경화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고 있다. 전학 가버렸습니다. 윤혜령 선생님. 자, 서참이는 안경화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담 없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요.
서참이나 안경화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근데 가만히 대화를 보면요. 사망하고 나서 신고해야지. 아, 이거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 여기 훈계가 있나요? 훈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국어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제시된 글을 놓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머리에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냥 멋대로 판단을 해요.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훈계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 디귿 서참이나 안경화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장애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안경화는 서참의 질타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적 어조로 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던 얘기는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서 정말 저는 딸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 명예, 제 명예도 좀. 근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죠. 그렇죠? 오직 그 순간에도 결국은 서참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은 그렇죠? 그거는 안초 씨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고 내 명예를 지켜주는 선에서 그냥 타협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건 반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서참이나 안경화의 약점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약점인데 뭡니까? 불효죠, 불효. 해가지고 자신의 요구 뭡니까? 장애 절차입니다. 해서 정답은 기어, 디귿, 미음이 됩니다. 자, 풀이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되고요. 다음 일단은 뭐 등급별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현대소설이라고 하면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대가 193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시대보다 조선시대에 가까운 어떤 그런 소설들은 읽어보면은 옛날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 힘들어하고요. 아까 제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정리할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좀 읽고 하나하나 어루집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반대로 또 등급이 안 되는 애들 등급이 잘 되는 뭐 1, 2등급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야 내용 파악 잘 될 테니까 지금처럼 그냥 정리만 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은요. 결국은 둘은 근본적으로는 내용 이해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국어는 국어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물어보는 게 그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게 어느 학교냐면 강서고등학교예요. 국어 문제 한 30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학생들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실제로는 5문제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한 문제인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알았는데 어느 거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그냥 틀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강서고의 문제는 이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실제 배점은 1.8점, 2점, 1점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이 10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고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배점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에는 배점이 너무 적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정답이 사기 이랬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1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강서고를 예로 들기는 했는데, 뭐 익히 뭐 2번 이상 시험 본 친구들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요. 해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주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내용 자체는 쉽지만은. 해서 5에 3 정도로 보겠습니다. 단축해서 풀려면은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례로 글을 보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글에 서술어 위주로 이렇게 좀 보면은 글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만 파악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혀 그러니까 아주 깊은 부분에 있는 조그만 내용이 근거가 돼서 문제가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 사수를 써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경험이다. 어디까지나 경험이야. 그래서 글을 많이 읽고 내용을 알고 그냥 푸는 방법 외에는 솔직하게는 없어요. 그게 아니 그럼 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게 전공법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점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들락날락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그렇게 널뛰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